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내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38개 지자체를 제37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는 미분양 증가와 해소 저조 등을 이유로 내년 3월 말까지 관리지역에 속하게 됐고요. 속초와 고성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11월 말까지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도내 6개 시군 중 무려 4개 시군이 동해안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동해안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겠죠. 자세한 이야기 심층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사우스웨스턴대학교 석사과정의 부동산학 전공 이태광 교수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가 하면요. 그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인데요. 최근 3달 동안 전달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이고요. 그의 두 번째 미분양 해소가 아주 저조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비슷한 말인데, 한마디로 미분양이 50% 증가했고,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을, 이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같은 네네. 네네. 그런데 지정이 되면요. 네. 분양 규제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들에게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 같은 비슷한 경우인데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부터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에서는 그 거대한 돈을 함부로 안 빌려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분양이 안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회수가 안 돼서 금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말 그대로 시행사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보증공사가 보증할게. 그리고 책임질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보증공사에서는 보증을 잘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막대한 자금을 융통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건설뿐만 아니라 분양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신규 아파트가 같은 지역에 지어졌다고 해도 네. 입지나 브랜드나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물량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네. 도시 전체를 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어서 관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환경을 보면 입지 면에서 같은 시군 내에서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형마트의 근접성 또 문화적 혜택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성이 있는 그런 입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입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같은 입지라 해도 아파트 브랜드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약한 아파트라면 당연히 미분양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릉이나 원주 같은 곳은 행정상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심에서 먼 지역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행정구역으로 전부 통틀어가지고 같은 지역으로 묶어서 미분양으로 지정을 한다면 여기서 문제는 선호하는 중심의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급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진짜 공급이 필요한 곳까지 공급이 힘들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 6곳 중에 4곳이 동해안이거든요. 네네. 동해안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나쁘기 때문인가요? 네, 물론 경제와 부동산의 관계는 마치 깊은 관계 있긴 하지만 강원도 쪽, 동해안 쪽 절반 이상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된 것은 동해안의 경기가 나쁜 것보다는 수도권 사람들의 세컨하우스, 은퇴자들의 선호, 그다음에 교통 개선, 관광 산업의 성장과 같은 이유로 투자를 육지보다는 바다를 선호하고 건설사 역시 건설을 많이 했다가 1가구 1주택이라는 정부의 기조 정책으로 수도권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숫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관리 지역이 많은 방면에 바닷가 토지의 가격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상승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제의 불안정이 토지 거래에 있어서 주격 매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또 지역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좀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죠. 네, 그 미분양 문제를 제시한다면 크게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지역별 도시별 조례 개정으로 건축사와 시행사의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지역에서는 관광 건설 산업을 하고 균형기촌 지역에서는 균형기촌 관련 건설을 하고요. 산업 위주의 지역은 산업 건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건설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가 아파트 시행사들과 함께 토론 혹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시행사 스스로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현재 지역별 도시 재생으로 유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자금하고 기술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에만 목매여 있는 그 시행사 또는 건설사들을 네. 지역 도시 재생에 적극 참여시켜서 자금의 확보와 기술력 확보가 된다면 지역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역시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공급하고 수요 정책 그런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논의의 테이블에 있어서 상의를 하고 그래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청 인터뷰 이태광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0월 4일 금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